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10월 17일 아침입니다. 일요일 아침인데요. 음, 지난주 주 초반까지만 해도 상당히 조금 힘들고 어려웠던 지수도 계속해서 이제 하락세를 기록하는 부분과 함께 심리적으로 상당히 좀 쉽지 않았던 주 초반이었는데 주 중반 이후부터 반등세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기대감을 조금 그나마 가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긴 했습니다. 이번 주 시장 전망에 대한 말씀 조금 드려보도록 하죠.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요.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얘기인데요.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지난주 반등이 좀 나오면서 1.58% 다우, 나스닥 2.18%, S&P 500 1.8%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반등이 나왔고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코스피 1.99%, 코스닥 3.93% 정도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요 부분은 차트를 가지고 살짝 조금 한번 볼까 싶은데요. 말씀을 조금 드려볼까 싶은데, 먼저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 보면, 죄송합니다. 일단 지금 최근에 이렇게 하락을 해왔던 이 하락 추세가 있었잖아요. 이 하락 추세가 있었잖아요. 이 하락 추세를 일단은 조금 벗겨내는, 갭으로 좀 띄우면서 벗겨내는 모습이 일단 나왔다라는 거는 상당히 좀 긍정적입니다. 이렇게 내려오던 요 부분을 일단은 깨냈다라는 거. 그러면서 다시 61선 위로 올라섰다라는 거. 이 측면은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이 자리에서 안착 테스트가 조금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단기적으로 반등된 부분들은 좀 있기 때문에 S&P 500 같은 경우도 보시면 최근에 올라왔던 이 측면을 보면 최근에 이 하락 추세를 일단은 벗겨내는 흐름이잖아요. 주봉상으로도 이렇게 보면 일단은 고개를 살짝 든 모습이긴 합니다. 고개를 살짝 들어줬어요. 근데 아직까지 완전히 들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나스닥도 아까 주봉을 안 봤는데 얘도 지금 비슷하잖아요. 근데 S&P 500보다 조금 모자라요. 조금 모자라고 조금 더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 그러니까 얘도 완전히 돌아섰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라는 상황인 거고, 아마 여기서 어 주봉상으로만 일단 놓고 보면 한 주 정도 어 이 횡보해 주면서 다지기를 해 주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이런 흐름을 만들든지, 아니면 다지기 이후에 다시 또 내려갈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다우 같은 경우는 일단 일어섰어요. 확실히 S&P 500과 나스닥보다 다우는 확실히 일어섰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락폭이 좀 적었기 때문에 더 두드러지게 보이는 부분인데, 이거 뭐 조금만 더 올라가면 지금 신고가 가능성도 지금 생기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다우가 이렇게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조금 쉬었다 간다 하더라도 반등 쪽에, 그러니까 위쪽 방향의 가능성은 조금 더 있겠다. 물론 변수가 있죠. 지금 이번 주 넘어가서 다음 주, 다다음 주 넘어가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테이퍼링과 관련된 얘기들이 본격적으로 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아마 그 부분 감안하더라도 제한적인 부분인 형태로 나오지 않을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놓고 보면요. 코스피부터 잠깐 보면 미국 시장과는 일단 확실히 좀 확연한 차이가 좀 나죠. 미국은 이렇게 올라오다가 요렇게 해서 지금 요렇게 올라온 상태인 거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렇게 꺾여 가지고 요렇게 지금 살짝 고개를 든 정도의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이 조금 약하다라는 거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일단 우리 시장도 3,000 포인트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조금은 좀 더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일단 2,900 포인트에 대한 지지 테스트는 나왔잖아요. 이때 무렵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반발 매수세가 조금 제법 괜찮다, 기대를 해볼 만하다, 지지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이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로 일단 반등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일단은 음 개인적으로는 어 반등 나온 이 목표치가 그렇게 나쁘게 나오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 주 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만, 조금 더 반등 가능성이 일단은 열려는 있어요. 일단 열려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나쁘게 보여지진 않는다. 그렇다고 뭐 갑자기 뭐 급등을 하거나 이렇게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음
다시 이렇게 꼬꾸라질 가능성보다는 일단은 조금 더 위로 올려줄 가능성이 일단은 좀 더 있어 보인다. 요렇게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보면요. 지난주에 일단 부채한도 협상의 임시 법안이 완전히 통과가 다 됐죠. 요 부분이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에 또는 우리 시장에 반등에 근저에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근저에 작용하고 있던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델타 변이의 확산 여부인데 국내도 그렇고 글로벌도 그렇고 일단 조금씩 안정화 형태로 가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부스터샷 미국 같은 경우 진행 중이고 우리도 인제 이 우선 접종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부스터샷이 시작이 됐죠. 지난주 대통령 과 영부인도 일단 부스터샷을 접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먹는 치료제 머크 지난주 일단 긴급 승인을 신청을 했죠. 신청을 했는데 뭐 이게 이번 주 바로 나올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만 결과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을 것 같다. 뭐 일단은 긴급 승인을 내놨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놓고 보면 한 11월 초중순 정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일단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이 부분은. FDA의 상황을 뭐 제가 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다음에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일단 지난주 얘기가 나왔던 게 11월 초 11월 뭐 8일 얘기가 나왔다가 11월 1 일로 지금 땡기네 마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일단 우리나라 국내적으로 봤었을 때도 거리 두기 완화와 관련돼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쪼끔 완화세가 쪼끔 약했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완화세가 제법 좀 괜찮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측면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일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넘어가는 것과 더불어서 글로벌적으로 놓고 봤을 때 특히 지금 공급망 훼손과 가장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 이 동남아시아 쪽 이쪽에서도 지금 확산세가 쪼끔씩 줄어들고 있으면서 동남아시아 쪽도 확산세가 지금 쪼끔씩 줄어들고 있으면서 어 공장 가동이 지금 계속해서 이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이 측면이 지난주 공급망 훼손과 관련된 부분을 일정 정도 해소시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보여준 부분이 지난주 반등의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CPI 미국의 9월 CPI, PPI 그리고 금요일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소매 판매까지 이제 발표가 됐는데 CPI 같은 경우는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예상치보다 조금 더 높은 상황이 나오면서 좀 부담이 될 수는 있었어요. 근데 PPI 같은 경우는 예상치보다 조금 우호적으로 나오면서 그러니까 낮게 나온 거죠. 낮게 나오면서 그래도 이 물가 상승에 대한 이 기대감을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이었죠. 물론 소매 판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 지금 제일 우려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경기가 침체될 수 있어. 수요가 둔화될 수 있어. 이 부분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소매 판매가 견조했단 말이죠. 어느 정도. 그 얘기는 인플레이션 우려는 좀 남아 있는 건 맞는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일단은 조금 잠재울 수 있는 정도의 흐름을 보였다. 요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류 대란과 관련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물류 대란과 관련해 가지고 미국이 지금 항만 쪽이 뭐 거의 뭐 지금 전쟁터를 방불할 정도로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주에 일단 24시간 돌리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해결을 좀 해라."라고 얘기가 좀 나왔었고 정부 쪽에서 해결책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하나씩 발표를 해 줬던 부분이 있었었죠. 이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는 상황이 지난주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해소 기대감, 공급망 훼손 그리고 물류 대란 이거에 대한 해소 기대감. 물류 대란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 운임도 하락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야 인플레이션 지표도 조금 안정을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들이 같이 인제 복합적으로 작용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인제 연준 위원들의 얘기와 실제 지표들 나오는 것들을 통해서 놓고 봤을 때 계속해서 여전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과연 이 인플레이션이 진짜 과연 일시적인 것이 맞느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연준 위원들 같은 경우도 일단은 쪼끔 더 내년 초까지 뭐 파월 의장도 내년까지 일단 쪼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일시적이 쪼끔 아닐 수도 있음을 얘기를 내비친 부분이 좀 있었었죠. 음. 뭐 지금 작년 팬데믹 이후에 9월 정도쯤 들어오게 되면 이제 기저효과 올해 9 월을 넘어오면서 기저효과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인플레이션 우려도 쪼끔 꺾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기존에 봤던 전망들이었는데 아직도 물가 상승률은 상당하다라는 거죠. 작년 뭐 연 대비해 가지고 5% 이상 상승을 한 정도로 컸다라는 거죠. 그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일시적인 게 맞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연준 위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망 훼손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 해소되기 시작을 하면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부분. 단지 공급망 훼손이 단기간에 해소가 될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쪼끔 더 길어질 가능성은 있겠지만 결국은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상황은 아닐 것이다. 일시적인 쪽에 방점을 더 둔다. 이런 쪽에 인제 발표 이야기들이 좀 있었었고요. 그리고 인제 지난주 IMF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 미국의 경제 성장률,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반적으로 모두 다 하향시키는 흐름이 한번 나왔고요. 우리나라는 그 와중에도 동결시켰었죠. 그다음에 인제 실적 시즌이 시작되면서 실적들이 하나씩 발표가 되고 있는데 생각보다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측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인제 국제 유가 이게 인제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국제 유가가 일단 지금 $80 위로 올라왔어요. $80 위로 올라온 상태인데 이것 때문에 인제 영향을 좀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영향을 좀 더 받은 상태인데 일반적으로 국제 유가가 상승을 했다라는 거는 국제 유가의 이 거래 수단이 달러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달러 가치가 떨어졌음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달러 가치가 떨어졌음을 의미했는데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서 달러 가치가 떨어졌어 했는데 환율이 올라 버렸단 말이죠. 이 공식이 없는 현상이 또 나온 거예요. 이제 이런 현상이 나오면서 외국인들 지난주도 뭐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매도 우위로 일단 마감을 한 상태였고요. 쪼끔 아쉬운 부분이었죠. 일단 다만 그래도 환율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보는 1차 저항은 1,200 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지난주에는 1,200 원을 찍고 약간 밀려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만족할 만큼 밀리지 않았다라는 거는 다시 지금 1,200원 도전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쪼끔은 좀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사실 좀 떨어지는 게 맞는 건데 지금 현재에서는요. 그다음에 인제 지난주도 역시 신용 반대 매매가 나왔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어 뉴스가 하나 있었죠. 보시면 이것과 관련해서 이런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불안한 증시의 대출 규제까지 B2 한 달간 3조 급속 위축. 신용융자액이 25.7 조에서 22.9 조로 급감했다.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게 인제 어느 정도 뭐 내가 수익을 내서 정리를 한 거면 상관이 없는데 지난주 주가 급락과 함께 지난주까지 급락과 함께 같이 줄어들었다라는 거는 대부분 다 이게 반대 매매로 나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둘 수 있는 부분이었죠. 제가 이건 아마 계속해서 며칠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일 거예요. 이 매일매일 말씀드릴 때 제법 줄었을 거라고. 근데 지금 뭐 3 조나 뭐 크게 줄어드는 택이죠. 크게 줄어드는 택인데 음 사실 B2는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지금 구간에서는 더더욱이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 구간에서는. 그래서 신용 이 물량은 지금은 안 하시는 게 신용은 주로 상승장에서만 쓰는 게 맞고요. 횡보나 아니면 조금 하락하는 장 이런 데서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박스권에서도 신용은 안 쓰시는 게 좋은 게 이게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파실 수 있잖아요. 이론에 가깝게. 근데 이게 대부분 거의 신용을 쓰시는 분들의 상당수는 이건 이론에 책에 나오는 이론에 가깝죠. 저점에서 잡아서 고점에서 판다.
이론에 가깝죠. 또는 내가 신용을 쓴 그 종목이 여기서 지수 이만큼 올라왔는데 내 종목 그만큼 안 올라오면 못 팔 수 있는 거잖아요, 떨어지면. 이제 그런 상황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신용 안 쓰시는 게 맞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꾸 좀 만약에 지수 계속해서 반등이 나와서 종목들이 쪼끔씩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신용 물량은 줄이셔야 돼요, 계속 지금은. 그리고 인제 지난주 주 중반부터 반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점은 좀 긍정적인데, 서두에 보여드렸던 차트에서 보여드렸던 부분에서 더 갈 가능성도 지금은 열려 있습니다. 쪼끔 더 반등이 더 나올 가능성도 열려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미국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최근 하락폭의 50% 이상 회복이 된 상태고요. 한국 증시를 놓고 보면 최근 하락폭의 50% 가까이 어 반등이 좀 나온 상태입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맞고 이렇게 밀릴 가능성과 추가적으로 요렇게 갈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다 열려 있는 자리예요, 지금 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 이번 주 조금 중요한 구간일 수 있다. 다만 이번 주가 보시면 이번 주에 지난주만큼 이벤트가 많은 한 주는 아닙니다. 자, 먼저 아까 설명을 드렸던 국제 유가 이거 조금 잡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글쎄요. 이게 천연가스까지 계속 지금 올라가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인플레이션, 이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을 자꾸 유도하고 있다라는 측면은 조금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유럽 쪽에서 지금 뭐 비축유를 푼다라는 얘기들도 지금 조금 있기 때문에 얼마나 진정이 될 수 있을지를 좀 봐야 되는데, 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유가가 $100 이상 올라가게 되면 이건 조금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주식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도 조금 바꿀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고 정도 아니라고 한다면 뭐 크게 우려는 나오겠지만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보지는 않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놓고 보면 $80 아래로는 일단 내려가야 한다. 이게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인제 환율 1,200 원을 일단 찍었던 환율, 그리고 국제 유가가 올라감에도 지금 환율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다라는 이 측면이 좀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인데, 일단 요번 주 EU 정상회의가 있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EU 쪽에서 약간 이 긴축과 관련돼 있는 양적 완화 축소와 관련돼 있는 흐름들이 지금 나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유로화 강세가 조금 예상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유로화 강세가 예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달러 약세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고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환율은 조금 우호적일 수도 있는데, 요 부분은 아직 변수가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국내 통화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지난주 일단 말씀을 드렸던 금통위에서는 동결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11월 인상 가능성은 강하게 내비쳤죠. 지난주에 이주열 총재 국회 나와서 한 번 더 얘기하셨죠. 말씀하셨죠. 11월 달은 일단 금리 인상은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환율 쪽에서는 조금 더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낼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 일단은 주식시장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11월 달에 이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이 흐름에서는요. 이 부분은 고때 가서 인제 또 쪼끔 봐야 될 부분이고요.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는 앞에서 지난주 거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신규 좀 기대감을 쪼끔 가져볼 만한 상황이 쪼끔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지켜봐야 될 어떤 지표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21일 현재 시간 21일 베이지북 발표, 그다음에 10월 마켓 제조업 서비스업 PMI, 이건 22 일입니다, 현재 시간.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한국 수출입 통계 21일 날 나오게 될 1 일부터 20 일까지 나오게 될 통계, 요 부분도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얘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요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얘네들은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겠죠. 베이지북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윤곽은 지금 나온 상태인데, 그러니까 연준이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지금 뭐 연준이
11월부터 아마 테이퍼링을 진행할 것 같은데 테이퍼링의 이게 속도라든지 이 부분이 지금 중요한 거잖아요. 그 부분을 경기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속도가 결정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베이지북도 조금 신경을 써서 봐야 되는 상황이다. 요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인제 돌아오는 주 인제 이번 주죠. 이번 주 토요일 23일 헝다그룹의 파산이 지금 예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달 23일 날 일단 달러 표시 채권을 갚지 않았기 때문에 상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 달 유예가 주어졌잖아요, 그 계약서상에서. 그 한 달이 이제 23 일이 요번 주 돌아옵니다. 요 부분을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을 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인제 중국 증시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 헝다그룹을 일단 깬 게 중국 정부입니다. 중국 정부가 깬 거예요. 이걸 깬 거기 때문에 이게 중정이라고 쓰니까 쪼끔 좀 어감이 좀 그렇네요. 중국 정부라고 쓰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이 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난주 또 얘기도 있었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정부 쪽에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한 해결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시사를 한 부분도 있잖아요. 이 얘기 계속 말씀드렸어요. 정부가 의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국 이 주식시장이나 아니면 경제 전체에 미칠 파장이 조금 커진다라고 판단되면 정부에서 투입을 할 것이다. 고 부분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의 우려를 인제 사람들의 심리죠. 우려가 얼마나 나올 것이냐 요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러나 별일은 없겠지만 사람들의 우려가 있을 가능성은 있겠다. 이 부분 그래서 지켜봐야 한다. 고게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인제 EU 정상회의 요 부분은 그렇게 크게 나올 만한 내용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이벤트상으로는 큰 부분이니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지금 이제 실적 발표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견조하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3 분기 실적들은 괜찮은데 4 분기부터 내년 1 분기까지 해 가지고 계속해서 EPS 하향이 지금 쪼끔씩 나오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실적 피크아웃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요번 주보다는 다음 주에 인제 삼성전자 컨콜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가 상당히 좀 중요해질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따라서 지금 이 실적이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반영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시장이. 미국은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 반영을 못하고 있단 말이죠. 못하고 있는데 요 부분이 아마 다음 주 삼성전자 컨콜 이후에 반영을 할 수 있을지 여부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일단 고렇게 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린 것과 연결돼 있는 연장선상인데 이미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상당히 좀 낮아져 있잖아요. 낮아져 있는 눈높이를 대비해서 본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지금 실적들이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선방을 하고 있단 말인데 고 부분에서는 쪼끔 긍정적으로 우호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이미 눈높이가 지금 2 분기에 사실 3 분기까지의 눈높이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2 분기 때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반영이 됐는데 3 분기 말 그대로 좋게 나오고 있는데 3 분기로 넘어오면서 눈높이가 낮아지기 시작을 했잖아요. 인제 3 분기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4 분기 이후부터는 떨어질 수 있어 하는 그 기대감 이제 우려감 때문에 이미 주가가 좀 반영이 된 상태잖아요. 이제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막상 눈높이는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결과물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생각보다 괜찮네.' 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사람들의 인제 이 심리 밸류가 이미 우리나라 이 시장의 밸류가 10배 쪼끔 초반 이제 10.3 배, 2배 요 정도까지 지금 내려온 상태잖아요 지금.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낮아진 눈높이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다는 측면은 쪼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요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기대감을 조금 보일 수 있는 부분이 공급망 훼손이 동남아시아 쪽에서의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공급망 훼손이 일부 쪼끔씩 복구돼 가고 있다라는 측면과 그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수 있는 측면은 시장에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다. 지금 보면 반도체 쪽도 그렇고 자동차 반도체 칩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지금 자동차 생산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공장이 다 쉬었잖아요, 팬데믹 때문에. 근데 이제 고게 쪼끔씩 정상화되면서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공급망 훼손이 복구되고 있다라는 기대감은 쪼끔씩 올라오고 있는 상태다. 어
지난주 우리 시장 주 후반에 올라왔던 이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했다. 이 부분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 주 지수와 관련해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지난주 2,900포인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 그 자리는 찍고 반등이 나왔고 2,950포인트 정도에서 3,050포인트를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3,050이 어느 정도 1차 저항입니다. 1차 저항인데 요 자리가 내려올 때 그렇게 뭐 한 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올라올 때 그냥 올라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옆으로 기다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바로 올라갈 가능성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올라간다면 3,100포인트까지 가능할 것 같고요. 이 자리를 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이 정도까지 일단 가능할 것 같고 요 정도 자리에서 옆으로 길 가능성도 일단은 남아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구간이 그렇습니다. 지금 구간 자체가 코스닥은 960에서 한 1010포인트 정도 지금 보고 있고요. 이번 주 키워드는 국제 유가, 환율, 베이지북, 헝다 요렇게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관심 섹터는 역시나 리오프닝 뭐 지금 계속해서 위드 코로나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 아까 공급망 반도체 칩 부족 이 부분의 해소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 자동차 섹터들 반등이 살짝 나왔는데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섹터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섹터들 뭐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지난주 금요일이죠.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날 미국 쪽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모든 해안에 풍력 깔아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제 그런 얘기도 있었다 보니까 강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눈치를 보면서 풍력 섹터들 약간 반등이 좀 나왔는데 그 흐름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전력난에 대한 얘기 제가 이게 전력난은 늦어도 이번 달 말까지 아니면 그 전에 해결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쑥 들어갔죠. 지금요. 쑥 들어갔는데 아직 해결된 건 아닙니다. 해결된 건 아닌데 가능성은 지금 보인 거고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될 만큼 반영을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조용한 건데 이게 전력난 나온 게 너무 급격하게 이쪽으로 건너갔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지금 일단 화석연료 어느 정도 쓰면서 당장 급한 불은 끌려고 하는 모습이고 이거 화석연료 다시 쓴다고 해서 이거 안 한다는 거 아니잖아요. 이쪽으로 계속 갈 겁니다. 가기는 이제 그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본인의 포트 중에 신재생 에너지 포트는 조금 뭐 계속 지금 딜레이가 되고 있어서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만 하나 정도는 있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좋은 글이 있어서 제가 이제 딴 데서 받은 글인데 오늘의 한마디로 제가 넣었는데요. 지금 지난주 구간 그리고 이번 주 이렇게 넘어오면서 구간에서 조금 필요한 얘기가 아닐까. 어 만일 모두가 흥분해서 너를 비난할 때에도 네가 냉정을 유지할 수 있다면 이게 지난주 주 초반까지의 얘기였겠죠. 만일 네가 기다리면서도 지치지 않을 수 있다면 이게 아마 올 한 해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일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그 생각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다면 내 생각이 무조건 옳아라고만 주장하는 아집을 버릴 수만 있다면이라는 거고요. 만일 모두가 너를 의심할 때에도 네 자신을 믿을 수 있다면 이것도 역시 이것과 비슷한 얘기입니다.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올 한 해 또는 짧게 보면 올 8월 이후부터 내가 가진 종목에 대한 부분일 것이고요. 세상 전부가 너의 것이다. 뭐 말씀 안 드려도 대단하신 분이라는 거 알 거고요. 요 얘기로 오늘 마무리를 짓고요. 남은 이 휴일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